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가 글은 정말 줄줄 잘 읽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을 못해서 답답했던 경험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문제의 해법이 될 독해력 회복 코칭 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익숙한 말이죠. 이 한마디에 사실 부모님의 걱정, 그리고 아이의 막막함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가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확 바꿔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걸 못 읽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아직 못 알려줬을까? 이렇게요. 이건 아이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기술, 바로 그 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A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책상 앞에 분명 앉아있긴 한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6학년 학생입니다. A 학생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글자는 정말 또박또박 술술 잘 읽어요. 그런데 정작 핵심이 뭐였냐고 물으면 입을 꾹 닫아버리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이건요, 그냥 책을 좀 덜 읽었다거나 집중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문제는 읽기 능력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이걸 머릿속에서 의미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자체가 어딘가 고장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 과정이 무너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어는 읽는데 문장과 문장의 뜻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죠. 둘째, 읽으면서 왜 그렇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적 대화가 아예 없고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 필요한 원인, 결과 같은 생각의 도구들, 즉 어휘가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무너진 과정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명의 핵심이죠.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코칭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4단계가 아이의 머릿속에 이해의 엔진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읽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부터 읽는 중, 다 읽은 후,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이까지. 이 각 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가 있죠. 바로 책을 펴자마자 읽게 하는 것. 하지만 제대로 된 코치는 다릅니다. 먼저 아이 머릿속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생각의 틀부터 만들어주는 데서 시작해요. 바로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이한테 정답을 맞히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미리 예측하면서 생각의 엔진을 예열시키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자, 이 문단 요약해봐 라고 자주 묻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기계적인 반복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요, 각 문단이 이 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글을 단순한 정보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잘 짜인 건축물처럼 보기 시작해요. 생각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죠. 세 번째 단계는 확인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입니다. 쪽지 시험 보듯이 퀴즈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기가 이해한 걸 자기 말로 직접 설명하게 하는 거죠. 이 말하기 과정 자체가 뒤죽박죽 엉켜있던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훈련이 되거든요. 이때 코치, 즉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아이가 횡설수설하더라도 절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네 생각은 이런 거구나 하고 거울처럼 아이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흩어져 있던 자기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답이 맞았나 틀렸나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답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어떤 생각의 경로를 거쳐왔는지 그 길을 아이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직접 찾아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자기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경로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막연한 감이나 추측이 논리적인 추론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가정에서 바로 시작될 수 있어요. 부모는 정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안심하고 자기 생각을 횡설수설이라도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주는 단 한 명의 관객이 되어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단계 코칭, 과연 A 학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놀랍게도 이 코칭을 시작하고 나서 단 8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A 학생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나타났어요. 스스로 이 글이 뭘 말하려는 건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정확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드디어 A 학생이 모른다는 사실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힘, 상위인지 능력이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결국 A 학생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단지 이해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진정한 독해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아이 앞에 더 많은 문제집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단 하나의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